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휩쓸면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린 지난밤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긴박한 지난밤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견주에게 학대당한 강아지가 동물 보호단체에 구조됐습니다. 견주는 강아지를 인형 다루듯 앞발만 붙잡아 들고 길거리를 다니는 등 학대를 해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날이 없습니다. 지금 상암동 이곳도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네 분도 정말 귀갓길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자, 지금 막 속보가 또 들어왔다고 하던데 말이죠. 지금 자막이 준비돼 있나요? 예. 지금 지하철 3호선 삼송대화역, 삼송에서 대화역까지 지금 운행이 중단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북부 경기도 고양 쪽을 지나는 노선인데 퇴근길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송 그리고 대화역 이쪽 구간이 지금 운행이 중단됐다는 지하철 3호선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퇴근길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좀 기상 예보 또 속보 이런 거 좀 참고를 하시면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댁에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밤새 무탈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집중호우 소식으로 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자, 특히 서울 강남 큰 피해를 봤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서울 서초동의 청남빌딩이라는 곳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바로 비결이 이 방수문입니다. 2m 높이의 방수문이 이 바깥쪽과 안쪽의 이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기는 정말 강물이고 이쪽은 물이 없죠. 자, 2m 높이의 이 방수문. 이 진짜 앞으로 강남 빌딩에는 필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서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릉역에 엄청난 폭우가 옵니다. 사반 가족 여러분 모두 무사 귀가하세요 하신 올리비아님, 정준희님 어제 해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래층 집 천장에서 비가 샌데요. 무슨 일 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신 송현아님 아무 일 없으셨길 바랍니다. 우리 신랑 휴가 중인데 사반 처음 보고선 재밌대요 하신 심윤주님, 우일 유치원 다니는 7살 박유건 사반 매일 챙겨봅니다 하신 김연민님, 뉴질랜드의 양재성님, 경기도 군포의 박수키님, 강릉 2박 3일 휴가 가서도 사반 보시는 임성문, 김영숙님, 양버들님, 김영희님, 한명숙님, 정유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이세이 사반, 유세이 6반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예,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예, 폭우에도 배달 지시. 저희가 일단 집중호우 소식은 잠시 후 첫 번째 사건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잠깐만 좀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한 라이더의 분투였는데요. 사진 보시죠. 자, 보십시오. 배달기사분이 물살을 헤치면서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이 정도면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간다고 해야 될 거죠. 자, 또 다른 곳에서는 저렇게 배달 음식을 손에 든 기사분이 무릎까지 오는 빗물을 뚫고 갑니다. 오토바이가 무용지물이 되자 저렇게 간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한 음식점은 배달비를 24,800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김 기자,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말이죠. 안 시키는 게 미덕이 아닐까요? 그러게요. 이런 날씨엔 배달시키기 참 마음 불편한데요. 어제 저녁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도로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 기사들의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폭우 속을 헤쳐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배달 요금도 평소보다 한 8배 정도 올라서 2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이런 날씨에 배달해 주시면 그냥 감사히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누리꾼 분들도 이런 날씨에 배달해줘서 고맙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밤엔 새벽 배송 서비스나 신문 배달이 지연된다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한 치킨 업체 임원은 비가 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배달을 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아, 그러게요. 오늘 새벽에 치킨업체 임원하고 그 직원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한 11시쯤 되니까 직원들이 치킨업체에서 이거 배달업체 다 업무를 마쳤다. 기상 악화 때문에 우천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올리니까 끝까지 흐트러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배달업체가 배달 안 하면 잘 배달해주는 업체로 바꾸세요라고 어제 사실 정말 난리였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게 배달하는 분들은 안전은 생각도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이 글을 올린 직원도 매출의 영혼까지 팔아버린 모습 감탄하고 간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아, 바꾸세요도 아니고 바꾸생. 자, 교수님, 참 너무합니다. 저렇게까지 만약에 자기 자녀가 이 배달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런 지시 하겠습니까? 자녀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마 이제 지금 이 필드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과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위기를 아마 혹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과의 좀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흐트러지지 말고 이렇게 뭐 독려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한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나온 이 오토바이가 거의 한 반 이상 다 이렇게 예. 물에 잠긴 그거는 그야말로 그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은 생사를 걸고 그럼요. 지금 이제 배달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렇게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생사를 걸고 배달하는 그 모습은 아마 해외 토픽감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거는 뭐 정말 직업 정신이 투철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배달을 안 하시는 게 주문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도로 위에 민폐 주행입니다. 자, 지금 보실 영상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일단 함께 보시죠. 자, 여기 고속도로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 약간 카니땡 차 위로 이 썬루프 위로 누구가 아이고 아이들 지금 둘이 나와서 이거 말이죠. 한번 보셨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 천안에서 포착됐던 저희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던 바로 카니땡, 그 카니땡. 야, 백 변호사님, 그때 사진으로 봤던 거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보는 거하고 느낌이 또 달라요. 근데 지금 영상은 약간 섬찟하네요. 지금 고속도로면 속도도 엄청 빠를 텐데 아이들이 지금 상체를 거의 저 썬루프 위로 지금 올려놓고 주행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 기사 영상을 보면서 방송에 한번 나와서 일부러 더 저러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사실 처음에 우리 천안에서 저 썬루프의 아이들 봤을 때는 아이들 부모님이 아무래도 그때 좀 저거. 부주의하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방송을 타면서 좀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아까 고속도로에서 차량 위에 아이들이 앉아서 주행을 하는 거를 또 그냥 뒀다는 지금 보시는 거는 저 사진은 약간 시내 같은데 아까 저기는 고속도로잖아요. 뭔가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렇죠. 그렇게 이 사진만 보면 위험한 느낌 안 들지만 이것도 꽤 빨리 달리고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고속도로는 얘기가 더 다른 것 같은데 물론 뭐 지금 고속도로에서는 요즘에 차량 안에 탄 사람들 전부 다 안전띠 매는 거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운전자, 동승자 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들 최소한 2명은 안 맸네요. 뭐 13세 미만 어린이가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 2배를 내야 되는데 그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 어떻게든 만약에 차량을 확인해서 단속을 해야 될 백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만약에 급제동 혹은 급커브 아이들 튀어나갑니다. 그거는 저희가 상상하고 싶지 예.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런 짓 하지 마세요. 자,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역시 고속도로 앞서가는 차량. 이 보세요. 짐칸이 지금 열렸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지금 그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습니다. 자, 뭔가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강아지가 밖으로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와 이거 양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반려견이 짐칸에 실려 있었는데 저게 더운 건지 아니면 좁아서 답답한 건지 계속 이 반려견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위에서 따라가는 분들이 보니까 차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너무 위험해 보여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차에서 이 반려견이 뛰어내린 겁니다. 다행히 목줄이 있어서 물론 저 상황 자체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목줄이 있어서 그대로 이제 풀려나진 않았는데 만약에 목줄 끊어졌으면 어땠을 아이고야. 뻔했어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요. 진짜 그냥 정말 말하기 힘든 그런 2차 사고가 났겠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주의를 하십시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시민들이 구했다입니다. 자, 운전 중 실신한 운전자를 시민들이 구조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가로수, 아이고, 가로수 지금 부딪혀서 지금 넘어졌어요. 자, 그런데 차가 앞으로 다시 갑니다. 또 가로수 박았습니다. 자, 지금 일단 차가 멈추긴 했는데, 자, 연기 납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지금 달려와가지고 어떻게든 좀 운전자를 구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막 차창 유리창을 지금 깨면서, 지금 운전자를 꺼내려고 하는데, 지금 끄집어냈습니다. 자, 잠시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 지금 곧 출동을 할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기적적으로 살렸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김 기자, 바퀴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위험한 상황. 저 같으면요, 차가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니까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4일 충남 서산의 한 사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운전 중 가속 페달을 밟은 채 의식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서 의자와 망치로 차 유리창을 부수고 운전자를 구조했는데요. 당시 운전자가 숨을 가쁘게 쉬면서 사지를 뒤틀고 있어서 한 시민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했고 잠시 뒤 도착한 119 구급대가 응급조치를 한 결과 운전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타박상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당일 퇴원할 정도로 무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여러 원인을 살피는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칼국수 잘 먹고 먹튀, 또 먹튀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식당 CCTV 정말 만석입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테이블 주목해 주세요. 식사를 마친 남성 2명이 곧 자리에서 일어날 텐데, 지금 먼저 나갑니다. 아유, 잘 먹었다 하면서 지금 나가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일행들도 지금 우르르르르르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아무도 그 누구도 계산을 하지 않고 주르르르르르르 지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먹튀를 하고 나가는 것이죠. 자, 식당 사장님, 이 식당의 사장님, 사건 반장 가족이십니다. 자, 이 사람들 잡고 싶다. 영상을 제보해 주셨어요. 네, 지난달 19일 점심시간 청주역 인근의 칼국수집에서 먹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명의 단체 손님이 와서 6만 8천 원어치 음식을 먹고는 계산하지 않고 가버렸다는데요. 경찰에 신고해서 이들이 타고 왔던 차량 2대 중에 한 대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식당의 사장님은 돈을 떠나서 너무 괘씸하고 또 요즘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꼭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애청하는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먹튀범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가게에 방문했길래 당시 먹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여줬는데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신원 파악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게 진짜 이제 우리나라도 선불제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저런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아까 CCTV 보니까 그 8명 같은 경우는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온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우리나라도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주문을 할 때 선불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그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선거법 같은 데서 이제 음식 접지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50배 물잖아요. 저 한 50배나 30배 정도 무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해가지고 저런 행동을 안 할 것 같은데 반드시 잡아서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멘토스 주인을 찾습니다. 그 캔디 유명한 캔디 이름이죠. 멘토스 주인을 찾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멘토스 주인을 찾습니다. 제가 대구 무대 인사 때 어느 분과 악수를 하는데 손에 멘토스를 쥐고서 저와 꼭 손을 잡으시길래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건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본의 아니게 멘토스 도난 사건을 일으켜 사과드립니다. 멘토스 주인을 찾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백 변호사님, 저게 네. 저 캔디를 손에 쥔 채로 정우성 씨하고 악수를 했는데 자기한테 그걸 선물하는 건 줄 알고 그냥 가져간 거죠. 근데 일단은 아니 그걸 선물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이 일단 의문점이 들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헌트 이제 그 무대 인사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데 한 누리꾼이 멘토스 주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우성이 내 멘토스 가져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무대 인사 갔다가 멘토스가 주머니에서 쥐고 있었는데 악수할 때 정우성이 멘토스를 가져갔다. 정우성 씨가 멘토스를 꼭 훔쳐간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 소속사에서 멘토스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온 건데요. 정우성 씨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진짜 주치는 줄 알았다. 또 손에 꼭 쥐고 있어서 주시는 줄 알고 가다갔는데 본의 아니게 멘토스 도난 사건을 일으켜서 사과드립니다. 멘토스 주인을 찾습니다라고 영상을 올려서 많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예, 저게 이제 영화 헌터 아마 무슨 시사회 같은 뭐 곳에서 빚어졌던 해프닝 같은데 뭐 영화 헌터인가요? 헌트인가요? 헌트입니다, 헌트. 네. 헌트. 아무튼 안기부 요원들 80년대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사모님과 동명인 김선영님 보고 계신가요? 오빠야, 울 이망구 여사 소개 좀 해도 울 망구 여사가 오빠 억수로 사랑한대 하셨습니다. 저도 뵌 적은 없습니다만 망구 여사님 사랑합니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빠르고 든든한 빠든빠든 현대해상 다이렉트.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지방을 휩쓰면서 서울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아봅니다. 김 기자, 일단 현재 수도권 퇴근길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 이후로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또 한때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었던 서울지하철 9호선은 오후 2시부터 동작역을 제외한 전 구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퇴근길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3호선 일부 구간, 동부간선도로는 지금 통제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요. 퇴근길 상황도 매우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일가족 덮친 물폭탄입니다. 진짜 어제 결국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오늘로 넘어와서 오늘 오전 12시 56분쯤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의 동생 그리고 그 여동생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다들 느끼셨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죠. 그래서 여동생이 먼저 지인에게 그러니까 9시 전에 그러니까 이 사고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 한 4시간 전입니다. 예. 지인에게 신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인이 그 약속대로 9시 신고를 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모든 이 가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언니는 발달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요. 또 새벽 경기 화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남성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등 사망 8명, 실종 7명, 부상 9명으로 오후 3시 현재가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교수님, 영화 기생충에 보면 서울에 폭우가 내립니다. 그 송강호 씨의 집이 반지하인데 물이 막 차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막 역류하는 그런 장면이 실제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집에 있던 일가족이 익사를 하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는 이곳에서 물이 차올라서 그런 피해를 볼 거라고 상상하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번 같이 이제 갑자기 폭우가 이런 식으로 쏟아질 때마다 꼭 반지하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가 발생한다.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서민층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상특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쪽 그 각 지역 그 자치제별로 뭐 이 취약 지역 또는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예방 또는 경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뭐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년 또는 뭐 100년 뭐 만에 처음 오는 이렇게 그 폭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천재지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가족들이 전부 다 이런 피해를 받는 예. 이 현상 2022년에 발생한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곳에 뭐 이런 호우 상황이 어떤지, 비 피해 상황이 어떤지 채팅창에 저는 어디 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좀 그런 것들 있으시면 좀 채팅창에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속보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올려주신 내용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죠. 자, 일단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족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신 폭우 상황 또 침수 피해 영상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다들 비 피해로 정신 없으셨을 텐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영상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강남역의 모습인데요. 침수됐던 것으로 보이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 화단에 거꾸로 올라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강남의 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마치 폭포처럼 빗물이 계단 아래로 쏟아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어젯밤 이수역인데요. 열차 밖을 보니 지하철 승강장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강물을 건너가는 듯한 장면인데 출입구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들이치면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결국 열차는 이수역에서 정차하지 못하고 바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 곳곳에선 하천이 범람하고 하수가 역류하면서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퇴근길은 물론 오늘 출근길까지 교통 대란이 벌어졌고요. 예.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본인들이 계시는 그 지역의 상황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딱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모양입니다. 부산 뭐 이런 지역에서는 뭐 천안, 아산 지금 해가 쨍쨍합니다. 너무 더워요. 비 하나도 안 옵니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자, 오늘 아침 강남역 상황 잠깐 좀 사진 준비돼 있죠. 예. 자, 지금 이 사진이 말이죠. 물이 다 빠지고 난 오늘 오전 강남역 상황인데 마치 무슨 재난 영화의 세트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양 변호사님, 네. 왜 유독 강남역 피해, 강남 주변 피해 이게 2006년, 2009년, 2010년, 11년 특히 2011년에는 우면산 산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강남 지역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강남 지역이 상습 침수 시대인 거죠. 대표적인데 보면 이제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 혹시 익숙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역삼 쪽으로는 살짝 언덕이 올라가고요. 또 서초동으로 쪽으로도 살짝 언덕백입니다. 그런데 강남역 지대는 평균적으로 한 10m 정도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 빗물이 자연스럽게 고여들게 돼 있고 또 아스팔트 다 뒤덮여 있잖아요. 예. 물이 스며들어서 빠지는 구간이 없는 거예요. 강남역 주변은.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완만치 못하니까 이 한꺼번에 하수로 물린 물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맨홀에 튀어 올라와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되고 있고 원래 배수구역 조정 공사를 2016년까지 마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2024년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피해를 키운 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저런 침수 차량들 네. 뭐 진짜 저 차주분들 입장에서 정말 진짜 가슴이 찢어질 기분이실 텐데 네. 어떻게 피해 보상은 일단은 자차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저렇게 침수가 돼서 차량을 못 쓰게 됐을 때 자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 홍수나 태풍 등으로 저렇게 침수 피해를 입으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차 안에 뭔가 귀중품 놔둔 경우 그 휩쓸려 사라졌다 이런 예, 예. 부분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썬루프를 열어놨거나 창문을 열어놔서 차량이 내부가 침수돼서 못 쓰게 된 경우 예. 이 경우는 운전자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저런 침수 상황이 됐을 때 당황해서 피해를 키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예방 운전이 일단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략 한 범퍼 높이 정도로 물이 차올랐을 때는 차를 멈추는 것보다는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또 저런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밤사이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와중에 또 이 눈살이 찌푸려지는 황당한 일도 많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전입니다. 먹는 전. 한 구청장의 해프닝이었죠. 네, 어젯밤 엄청난 폭우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청장이 SNS에 전집에서 식사하는 이른바 먹방 사진을 올려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 내리는 월요일 저녁 배가 고파서 직원들과 함께 전집에서 식사하고 있다면서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 꿀맛입니다 라고 올렸는데요. 논란이 일자 박 구청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대신 오늘 오전 4시 50분쯤 땅 꺼짐 현장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그런데 삭제된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댓글에 공유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전을 먹어서 죄송하다고 덧붙이면서 어제는 악의적인 댓글에 혼란스러웠다며 날 밝으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한 누리꾼은 댓글 대응할 게 아니라 마포 구민 대응을 더 잘해달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 판국에 전을 먹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이라고 이제 뭐 박 구청장은 표현을 했던데 그것 가지고도 또 뭐 이런저런 지적을 받더라고요. 글쎄요, 저런 상황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딱 그냥 입을 다무시고 그 올린 걸 내리고 물론 이제 저런 상황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올리지는 않았겠지만 예. 어쨌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참 운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서울이 지금 그야말로 물난리로 정말 난리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만두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잠잠해질 텐데 왜 악플을 다느냐 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복잡하니까 제 생각에는 딱 그 정도 선에서 뭐 일부러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본인이 전을 드시는 걸 올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시민들이 또 실시간으로 SNS에 피해 상황을 전했는데 그 사진 준비돼 있죠. 한번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어제 제일 유명했던 사진이었을 거예요. 예. 일명 서초동 현자. 정말 그 차 저기 위에 올라와서 망연자실하게 정장을 입은 채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저 사진인데 저 가지고 패러디 사진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저 서초동 현자가 누군가 여러 설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어디 기자라는 설도 있고. 예, 들었습니다. 그 뭐 투철한 기자 정신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 제 후배 얘기가 맞다면 자기 아는 선배 형님이라는데 금융회사에 다니는 분이라고. 어디요? 금융권에 금융회사.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망연자실해서 저곳에서 저러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저는 좀 저 사진을 보면서 좀 네. 위험하다. 완전히 고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뭐 근데 모든 걸 좀 초월한 듯한 저런 모습 같지 않으세요? 예, 뭐 그렇긴 한데 이걸 이제 마냥 웃으면서 보기만 좀 그러니까요. 불편한 맞습니다. 것이 너무 위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별일은 없었다는 거죠. 별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 얘기를 전해준 걸 보니까. 예. 자, 그리고 이 와중에도 또 뭐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상황을 패러디해서 또 이런저런 지금 나가고 있네요. 뭐 이게 참 일단 이게 비 피해 상황이 지금도 ING고 현재 진행형이고 또 인명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마냥 또 웃으면서 전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또 뭐 한 가지 논란이라고 하긴 좀 해프닝성 또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악어 보이세요? 물 속에 오. 악어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아니 어디서 저게 나타났을까? 이거 악어? 악어잖아요. 예. 딱 봐도. 근데 지금 물에 빠진 모습인데 저거는 아까 처음에 본 사진은 진짜 악어가 물속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형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비가 차다 보니까 이게 상반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악어 윗부분만 보이니까 진짜 악어처럼 보였던 겁니다. 와, 어우. 자, 그리고 참 이런 와중에 정말 또 의인들이 등장하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어제 강남역 인근 침수패 극심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시민이 이제 배수관이 물과 이제 뭐 쓰레기 같은 걸 막혀 있으면 이제 물이 이제 배수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손으로 배수관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에게 이제 누리꾼들이 강남역 슈퍼맨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건데요. 이 사진을 처음 올렸던 누리꾼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한 분이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한복판에서 배수관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냈다. 그러면서 이분을 강남역 슈퍼맨이라고 별칭을 붙인 겁니다. 자, 이런 의인들이 계시는가 하면 이 상황에서 정말 이런 물난리 상황에서도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어젯밤 특히 강남 일대에 차량 침수에 도로 마비되고 지하철 운행까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퇴근길에 집에 못 들어가는 직장인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강남 모텔 숙박 가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숙박 앱 화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호우가 시작되고 숙박비가 2배 이상 올랐다고 덧붙였는데요. 인근 숙박시설이 평소보다 2배 넘는 가격을 받고 객실을 판매한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호우 때문에 집 못 들어가고 있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참 바가지 요금이 너무 심하다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뭐 들으셨겠지만 박지윤 변호사님도 뭐 아침에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가 있다 보니까 경기 남부 쪽에 사시는데 되게 못 가시고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주무셨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양 변호사님, 제가 그 말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진짜 이건 빌런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으냐면 또 이게 저 사람 뭡니까, 수영하는 저게? 거 보죠. 저게 마지못해 수영하는 게 아니라요. 수영복까지 쓰고 진짜 그냥 이 물난리가 난 데서 저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이렇게 촬영해서 누가 올린 건지 본인이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저걸 보고 신림동 펠프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저건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고요. 위험하죠. 저 신림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수재로. 저럴 때일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혹시라도 본인도 감전돼서 큰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도심에서는 절대 저런 행동은 안 됩니다. 자, 교수님,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저 수영하는 사람뿐이지만 별의별 또 옷을 다 벌거벗고 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진도 있고요.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글쎄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때와 장소와 상황 이걸 갖다 가리면서 해야 이게 동물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소위 다리를 뻗을 때인지 오므릴 때인지 그 구분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러다가 혹시 뭐 감전 사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폐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내가 뭔가 남들의 주목을 좀 끄는 행동을 해서 저렇게 사진이라도 찍혀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어떤 그 자기 중심적이고 유아스러운 그런 어떤 그 사고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 기자, 일단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좀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내일 낮까지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어제와 비슷한 강도의 굉장히 많은 비가 계속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낮부터는 충청도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11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12일부터는 소강 상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12일부터는 남부지방이 강수 구역에 포함되면서 충청 남부, 전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직장에 출근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퇴근길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일단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네, 한 여성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언뜻 인형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 강아지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강아지의 앞발만 쥐고 흔들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를 폐차 직전의 상태인 차량에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학대 제보를 받은 동물단체 회원들이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갑자기 내 인형이야 라며 강아지를 숨기기도 했는데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이 여성. 여성은 강아지에게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아, 진짜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네요. 예, 한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 견주가 강아지를 마치 인형 다루듯이 앞발만 붙잡아 들고 길거리를 다닌다는 내용의 제보가 동물보호단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저게 지금 인형이 아니고 살아있는 강아지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초등학생이 길을 가다가 이 여성이 강아지 한 마리를 한 손으로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뭐 당황해서 찍었겠죠. 그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주면서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아하. 이게 해당 견주가 강아지를 쓰레기 가득한 폐차 직전의 차량에서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진 보고 인형이려니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강아지 구조 당시의 얘기 듣고 가시죠. 그 아파트 정자에 그 개를 데리고 나와 있더라고요. 동호수를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몇 동이 어디냐, 105동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치마를 걷어 올리더라고요. 갑자기 그 강아지를 숨기는 거예요. 숨기면서 개를 너무 꽉 쥐어 안고 있어갖고 어우 너무 이렇게 세게 강아지를 안지 마라. 그때 막 이제 실갱이를 하면서 긴급 격리를 했죠. 분리를 시켰어. 자, 그나마 저희가 이제 구조가 돼서 이렇게 마음 편히 방송을 하고는 있는 거지만 동물단체가 구조를 해서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견주가 정말 뭐 황당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보호단체 측에서 이제 이 강아지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견주를 만났는데 견주한테 다가가니까 견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내 인형이야, 뭐가요? 저 강아지가. 강아지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강아지가 아프니까 좀 아까 살살 잡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강아지 몸을 비틀어서 더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여성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신적인 문제가 만약에 없다면 예. 그러니까 강아지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본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인형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 강아지에 대한 뭐 생명 경시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정말 이 말 자체가 너무 섬찟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강아지 운전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운전할 수가 없죠. 만약에 사람을 더 큰 존재가 저렇게 들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개골 탈골이 3개에서 4개 정도고요. 수술이 필요한 정도, 그리고 유선 종양도 있다라고 합니다. 슬개골은 거의 말기라고 하는데 이 강아지 1년도 안 됐습니다. 1살도 안 된 강아지인데 벌써 저렇게 굉장히 안 좋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나마 지금은 좀 안정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요. 좀 낫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그 사진에서 보셨던 그 강아지가 지금 보시는 저 강아지입니다. 구조 직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케어를 해주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년 전 그 사람이 무슨 얘기죠? 네,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 해당 견주가 2년 전에도 그 섭씨 40도가 넘는 차량에서 다른 강아지를 또 키우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강아지, 그러니까 앞서 그 구조된 강아지 말고 또 다른 개를요. 지난 2020년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가 1년 넘게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악취가 나는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가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과 함께 방치돼 있는 모습이 1년 넘도록 주민들에게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고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즉시 강아지를 구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동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진짜 그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진짜 인구가 진짜 1000만이 넘어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영상 보시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십니다. 지금 아마 우리 사건만장 가족 여러분들께서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분노하면서 보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경찰이 저 그 강아지를 반려견을 바로 구조하지 못했어요. 왜요? 만약에 저기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차량 유리창이라도 깼겠죠.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 체계 자체가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저 강아지를 구조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허락을 받지 못해서 구조를 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다는데요. 당시 이 동물권 단체에서 일단 견주하고 저 반려견을 경계에서 구조를 이제 결국은 했는데 저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 개정들도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 2년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픽에서 외신 영상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강아지들이 정말 펄펄 끓는 여름에 이 차 안에 갇혀 있을 때 경찰들 와가지고 그냥 차문 팍팍 깨고 그냥 구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때 2년 전에 왜 그러냐면 경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완벽하게 학대를 의도하고 하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견주가 집에 뭐 이렇게 눈치 봐서 데려가기도 하고요. 또 이게 너무 덥다 싶으면 창문도 내려놓고 또 먹이도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견주가 동물을 저렇게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뭐 소홀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판단하기가 모호했다라는 거죠. 즉각적인 어떤 구조 조치를 할 만큼 또 우리 문화가 또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거죠. 예. 오 교수님, 저 아까 뭐 백 변호사님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견주 말이죠. 약간 좀 왜 저러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아마 이제 견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정도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져서 강아지를 길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버지가 강아지 사육을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동차 안에다가 강아지를 두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집에 데려갔다가 또 차 안에 넣고 하는 이것을 1년 반 이상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차 안에 강아지를 기르다 보니까 차 자체가 아주 쓰레기같이 됐다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일단 견주의 상태는 매우 좀 불안해 보여요. 네. 이 견주의 아버지가 있는데 뭐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견주의 아버지 역시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있는 애를 왜 그러냐? 누가요? 뭐 견주가? 딸이죠. 그러니까 견주 아버지 입장에선 잘 있는 애를 왜 그러냐? 동물 보호 단체가 개인 생활 방해해도 되냐? 개한테 물어봐라. 개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개가 대답할 수 있나요? 그 상태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강아지 등록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애를 괴롭히냐? 지자체가 견주 아버지한테 협조 요청까지 했었습니다만 딸에 대해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 좀 충격적인 또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 그 구조된 강아지, 1살짜리 강아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면서 이 견주한테. 네, 현재 지금 강아지에게 취해진 긴급 격리 조치는 72시간 동안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치료해주다가 그 이후에 견주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 비용을 견주에게 청구하고 그 비용을 견주가 낸다고 했을 때는 강아지를 돌려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 강아지는 월요일 새벽에 구조됐기 때문에 10일까지는 정리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이 견주 처벌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2번이나 이러는데? 아니 두 번이 아까랑 상황이 좀 비슷해요. 아까도 잠깐 했지만 견주가 과연 고의를 가지고 동물을 학대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면 동물보호법 위반 이유로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동물 쪽에 더 무게를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좀 따끔하게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글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동물도 동물이지만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는 그 여성 같은 경우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보호단체에 보낸 그 문자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름, 지역, 직업, 성별, 가족, 뭐 사진, 그림 이런 여러 가지 한글을 나열을 해놨는데 그 한글을 아무리 읽어도 저도 그 의미를 갖다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논리적인 언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강아지에게 저런 어떤 학대 행위를 하는 그 저 당사자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늘 이 집중호우 문제로 이 특보 때문에 뉴스룸이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픽 바로 이어가죠.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고속도로 위를 요리조리 비틀거리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쿵! 하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데요. 연기가 피어오르자 차에서 내린 네 사람은 뒤이어 오는 차를 무시한 채 고속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왜 도망친 거예요? 알고 보니 이들은 차량을 훔쳐 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10대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회사에서 걸려온 도난 신고를 받고 GPS를 이용해 이들을 추적했는데요. 10대들이 끈질기게 도주하자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한 명은 자수를 지금 저 사람은 자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한참을 달리다가 걸음을 멈춘 한 소년이 먼저 체포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10대들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절도와 도주 등의 혐의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이고, 미국도 지금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미국 켄터키주에도 온 마을이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녀가 지붕 위에 앉아 있는데요. 반려견을 품에 안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은 온통 지붕 꼭대기까지 물이 들어찼고 인근엔 사람 한 명 보이질 않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가족들? 당시 반려견과 집에 홀로 있던 소녀는 갑자기 쏟아지는 물소리에 잠에서 깨는데요. 당시 집 근처에 머물던 조부모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집에 있으라고만 외쳤지만 허리까지 물에 차오르자 결국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소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I checked to see if my dog could swim, and when I found out she couldn't, I knew I needed to find something that she could float on. She's been my very best friend, so I put her before I put myself. And I could not leave her on the rooftop by herself. 야, 세상에, 아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가 됩니까, 진짜? 걔가 인형이라면서 막 앞발만 막 잡고 막 뒤 흔들던 사람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이 소녀가 플랜 B로 플라스틱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반려견을 통에 넣고 물에 띄운 뒤 조금씩 밀면서 인근 지붕까지 수영을 했던 겁니다. 결국 5시간 동안 지붕 위에서 비를 맞으며 기다린 끝에 그녀의 사촌이 카약을 타고 달려와서 구조에 성공하는데요. 소녀는 반려견 샌디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가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탈출한 소녀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유, 정말 장합니다. 자, 다음 주인공 동물입니다. 일본으로 가보시죠. 인형 같죠? 네, 고양이가 두 발로 선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깜박이. 네, 생후 3개월 차에 길냥이 생활을 접고 집사와 함께 하게 된 고양이 지금 벌 린이고요. 서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예. 얼마 전부터 이렇게 벽을 등지고 이 녀석이 두 발로 서서 저렇게 어딘가를 응시하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어딜 봐요, 지금? 딱 보면 뭘 봐? 뭐 이런 표정이죠? 어딘가 껌봐.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막상 고양이가 응시한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동물이 혹시 뭘 보는 게 귀신. 네네, 오싹한 느낌이 집사 가끔 든다고 한다는데요. 이 집사는 고양이가 틈만 나면 저 두 발로 서서 연습을 하는 게 걱정이 됐는지 SNS에 영상을 공개해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사람들은 집사를 따라하는 것 같다, 관심 받고 싶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 서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보시죠. 네, 남다른 우정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얼룩말과 코뿔소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다정하게 껴안는 건 물론이고요. 또 우유를 먹을 때도 마치 형제처럼 나란히 먹고 있습니다. 자, 야외에서 산책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이렇게 항상 단짝처럼 서로의 곁에 머문다고 하네요. 지금 뭐 서로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되는 사이였나요? 아니에요. 얼룩말과 코뿔소 모두 야생에서 구조된 친구들이라고 하는데요. 얼룩말은 폭포가 몰아친 뒤 간신히 살아남아 홀로 발견됐고요. 코뿔소도 태어난 지 12시간 만에 퇴출도 끊지 못한 채 구조돼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둘은 동물보호소에서 뜻밖의 우정을 맺게 됐다고 하네요. 자, 뭐 회복되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네, 맞아요. 모두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뭐 그들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근데 서로 우정이 재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긴 했는데 이별할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슬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뉴스룸 특집 뉴스룸 때문에 조금 일찍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기상 예보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전한 밤 되시고요. 자나깨나 폭우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